안녕하세요. 최고의 서비스 성능을 위한 멀티 데이터베이스 도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할 주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진행에 앞서 잠시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무신사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라클 DBA로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관련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한때는 DBA로 우주정보를 꿈꾸면서 책도 쓰고 했는데요. 게임에서 JC 각성하면서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근래에 주로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잘 활용할지, MSA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역할, 서버리스 아키텍처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일 주제 외에 MSA와 관련된 제 생각 등에 대해서 AWS 서밋에서 발표한 자료도 유튜브에 있으니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순서는 이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데이터베이스 부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하면 생각나는 이름들은 이와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랜 시간 시장에서 검증받고 사용되고 있는 전통의 강자들입니다. 오라클은 누가 뭐라 해도 업계 1티어에 속하는 최강자이며 SQL 서버 역시 이해 못지않은 성능과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테라 데이터베이스는 DW 업무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계열로 넘어가면 전통의 강자 MySQL이 있으며 마리아DB, 포스트그레SQL 역시 높은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은 OLTP 또는 DW 업무 특성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SQL 명령어를 통해 쉽게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하며 오랜 시간 사용된 만큼 관련 운영, 개발 인력이 많아 쉽고 빠르게 개발과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NoSQL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oSQL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제품의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빠른 응답을 위한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 다량의 데이터 적재를 통한 분석이 중심이 되는 데이터베이스, 빠른 응답과 다량 데이터 적재 모두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스키마가 자유롭다는 장점과 스케일업만이 가능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자유로운 확장, 스케일아웃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스펙트럼이 넓은 만큼 갖춰야 할 지식 또한 넓어지다 보니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개발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사항 중 하나인 트랜지션에 대해 완벽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실업무 도입에 있어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NoSQL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대체한다고 하던 때가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개발 운영 담당자분들께서 쉽게 선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주류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무엇일까요? 단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어떤 이유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면 첫째 다수 개발자 운영자 풀을 보유하고 있으며 여러 업종에 걸쳐서 많은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덕목인 데이터 안전하니까 보관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안전한 데이터이니까 보관, 즉 데이터 무결성은 완벽에 가깝게 유지해 줍니다. 셋째, 다양한 에코시스템으로 인해서 손쉬운 방식으로 안전하게 운영이 가능하며 많은 레퍼런스로 인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비교적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베이스 선택에 있어서 정답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개발자, 운영자, 소비자 모두에게 행복한 삶을 주고 있을까요? 돌이켜보면 반복되는 사이클에 많은 개발자, 운영자가 익숙해진 것입니다. RDB가 주는 편안함에 RDB가 가지고 있는 위험한 부분을 잊고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핵심인 완벽한 관계가 오히려 덫이 됩니다. 설계 이후 추가되는 다양한 업무 요건으로 인해 필드 추가, 테이블 추가가 발생하면서 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데이터 추출 변경에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둘째, SQL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은 더더욱 SQL에 집중하다 보니 온갖 인덱스, 힌트로 도배된 어마어마한 라인의 SQL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다량의 데이터 변경이 발생하여 데이터 분포도가 변경하게 되면 앞서 진행한 실행 계획이 또다시 변경하게 되고 다시 해당 SQL을 찾아 또 다른 인덱스, 힌트, 조인 순서 변경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셋째, 각종 로직을 내장 프로시저 또는 내장 함수로 생성하는 부분 역시 큰 고통을 안겨주게 됩니다. 개발단에서는 함수 콜만 수행하기 때문에 개발의 편의성은 높으나 이는 오직 데이터베이스 CPU 파워에 의존한 방식으로 성능 저하 시 장비 스펙업만의 유일한 해결책이 되게 합니다. 아마도 많은 회사에서 위 세 가지를 쳇바퀴 돌듯 무한 반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외 선진 사례를 살펴보면 아마존의 변화가 눈에 띄게 됩니다. 아마존 역시 대부분의 업무는 오라클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존 역시 앞서 설명드린 부분과 동일한 고민을 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롤링스톤즈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습니다. 롤링스톤즈 프로젝트를 통해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로 변경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였으며 운영 비용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개별 서비스별로 확인해보면 결제, 프라임 비디오, 커머스, 플래시 서비스는 다이나모DB로 변경하였으며 관계 기반의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광고, 부정탕지 등의 업무는 포스트그레SQL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익을 발생시키는 티어 제로 서비스인 경우에는 NoSQL인 다이나모DB를, 수익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서비스인 경우에는 오픈소스의 포스트그레SQL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레이턴시의 경우 최대 50% 감소시켰으며 비용은 최대 70%까지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를 보더라도 서비스 목적에 맞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일부 기업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필수로 해야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아마존과 같은 큰 변화를 위해서는 나름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우선 아마존처럼 수익을 발생시키는 티어 제로, 수익에 간접적으로 기여하는 티어 1으로 구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합니다. 티어 제로, 티어 1은 생산자 관점이 아니라 소비자 관점에서 선택해야 하며 서비스 혹은 도메인별로 가능하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내장 함수 사용을 자제해야 되며 타이트한 관계 설정보다는 느슨한 관계 구성을 통해 언제든지 테이블 또는 놀이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분리가 가능하게 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물론 이로 인해 데이터 품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데이터 품질은 사후 처리 프로세스 도입을 통해서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해야 됩니다. 데이터 품질을 높이는 방안만 고민한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타이트한 관계를 갖게 설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품질에서 무결성 트랜잭션에 대한 고민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물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질 경우에 트랜잭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라클의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분리가 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DB링크를 통해 연결이 되어 트랜지션 관리가 가능하나 MySQL, MariaDB 등의 데이터베이스 경우에는 DB링크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오라클 수준의 트랜지션 관리가 불가합니다. 이 부분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꼭 동일 시점에 데이터 무결성 관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최종 일관성 보장을 통한 데이터 무결성을 관리도 무방한 업무라면 과감한 변화가 필요합니다. 아마존과 같은 회사도 주문 결제에 있어서 최종 일관성을 보장하는 방법을 통해 데이터 무결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일 커밋, 롤백만이 정답이라는 사고에서 변해야 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어떤 옵션이 있으며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 정의도 필요합니다. 우선 각 업무에 대해서 레이턴시, 아이템 사이즈, 내구성 등의 항목을 기준으로 핫, 웜, 콜드로 구분을 합니다. 이 기준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운영될 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통용되는 객관적인 지표는 아닙니다. 우선 핫은 밀리세컨드 수준의 아주 빠른 레이턴시를 보장해야 되며 각 아이템 사이즈는 비교적 작게 유지가 됩니다. 이에 반해 웜은 보다 큰 아이템 사이즈가 가능하며 밀리세컨드 또는 수초 레벨의 레이턴시가 가능합니다. 콜드의 경우에는 웜에 비해 더 많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으나 전체 옵션 중 가장 높은 레이턴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각 회사 서비스에 맞게 정의하는 것을 먼저 정의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항목에 대해 촘촘히 정의할 수 있겠지만 단순한 조건만으로도 좀 더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한 기준이 마련하게 됩니다. 이런 옵션과 더불어 데이터 레이크의 저장소도 어떤 것을 사용할지를 선택해야 되는데 무신사의 경우 AWS 환경에 모든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S3를 데이터 레이크로 저장소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핫, 웜, 콜드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었다면 이 기준에 만족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해야 됩니다. 무신사의 경우 AWS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AWS 제공되는 제품을 주로 선정하였으며 일부 대체가 가능한 오픈소스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후보로 선정하였습니다. 핫의 경우 메모리 기반의 엘라스캐시와 오픈소스 기반의 에어로스파이크, AWS 다이나모DB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웜의 경우에는 RD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선정하였으며 몽고DB 기반의 AWS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와 오픈소스 기반의 카우치베이스, 검색 엔진에 많이 사용되는 엘라스터치, AWS의 하드 클러스터인 EMR, 서버리스 기반의 쿼리엑스가 액세스가 가능한 아데나, 분석 중용 데이터베이스인 레드시프트, 데이터 레이크의 기본 저장소로 사용할 S3로 정의하였습니다. 도큐먼트 데이터베이스와 카우치베이스의 경우 메모리 우선 사용되는 특성상 핫으로 분류될 수도 있지만 레디스 또는 에어로스파이크 대비 레이턴시가 높은 부분이 있어서 웜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콜드의 경우에는 S3의 콜드 백업 저장소로 사용되는 글래셔를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핫웜 콜드의 기준과 해당 구분에 맞는 데이터베이스를 후보군으로 선정하였다면 각 기준별 데이터베이스 업무 가능 범위에 대해서 정의를 해야 됩니다. 우선 가장 손쉬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보면 단순 CRUD 업무로 한정하는 게 좋습니다. 동시에 다량의 트랜지션에 집중이 되는 업무 또는 다량의 데이터를 읽는 업무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 CRUD로 한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데이터 모델 설계 시 데이터 양 또는 트래픽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하여 내장 함수 뷰와 같은 내정 오브젝트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RDB를 제외한 데이터베이스 후보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레이턴시를 보장해야 하는 업무, 즉 핫에 해당하는 업무의 경우에는 다이나모DB, 엘라스캐시, 에어로스파이크의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문, 대국의 이벤트 처리와 같이 단순 데이터 인입에 대한 빠른 처리를 우선으로 한다면 이 중 다이나모DB가 좀 더 좋은 옵션이 아닐까 합니다. 다량의 컨텐츠 데이터가 발생하는 업무라면 다이나모DB, 도큐먼트DB, 카우치베이스가 적합합니다. 빠른 인입을 통한 컨텐츠 처리가 우선이 된다면 다이나모DB가 적합하며 다량의 컨텐츠에 대한 적재와 집계 업무, 다량의 데이터에 대한 빠른 레이턴시가 필요하다면 도큐먼트DB나 카우치베이스가 적합합니다. 데이터 집계 업무가 주요 업무면서 아주 높은 수준의 레이턴시를 보장받아야 한다면 메모리 기반의 집계 업무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야 되며 에어로스파이크가 적합합니다. 다만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 대비 더 많은 양의
데이터 양이 적재가 요구되는 경우라면 도큐멘트 DB나 카우치베이스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빠른 레이턴시가 아닌 다량의 데이터 집계가 우선이 된다면 EMR, 아데나, 레드시프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넷지자 테라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분석 전용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레드시프트가 좋은 옵션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파티션 소트키만의 설정 가능한 구조로 모델 변경 시 신규 테이블을 생성하여 재적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 조건에 빠르게 대응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RDS 대비 높은 비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적재와 조회 업무로 구성한다면 우선 RDS로 업무로 진행을 하고 데이터 양이 RDS로 처리하기 어려운 수준이 온다면 그때 고민하는 것도 어떨까 합니다. 이외에 비정형 데이터 분석에는 EML을 통한 처리가 아주 좋은 옵션입니다. 요약하면 핫, 웜, 콜드를 서비스에 맞는 기준으로 정의하고 각 기준별로 적합한 데이터베이스 후보군을 정의합니다. 각 데이터베이스 후보군별로 가능한 업무 범위 역시 정의해서 신규 혹은 변경하고자 하는 업무의 기준과 업무 범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기반으로 실 업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개별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티어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레이턴시를 보장해야 하는 대고객 대상 업무는 티어 0로 정의합니다. 대고객 업무가 아닌 백오피스와 같이 서비스 지원 업무는 티어 1이라고 합니다. 티어 0와 티어 1 간의 데이터 이동은 ETL이나 CDC2를 통해 구현하거나 자체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 이동에 있어 원천의 데이터는 가능하다면 데이터 레이크에도 적재하게 하여 분석 등 기타 업무에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데이터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티어 0에서 티어 1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용 또는 오픈소스 기반의 ETL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AWS 글루를 통해서도 쉽게 구현이 가능합니다. 엘모 대기업의 경우 티어 0의 데이터 이동은 글루를 사용하고 있으며 글루를 통해 데이터 레이크인 X3 적재하고 이 데이터를 레드시프트에 적재하여 준실시간 데이터 분석이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쉽게 구현하고자 한다면 AWS DMS도 좋은 옵션입니다. 다만 CDC 솔루션인 DMS는 원천의 데이터 변경 양에 따라 동기화 속도가 늦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티어 0에서 다이나모DB를 사용한다면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 개별 다이나모DB별로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별 파이프라인 구축이 부담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 측면에서 본다면 이 부분도 좋은 선택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다소 낯설은 에어로스파이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다이나모DB 레디스 수준의 빠른 응답 성능이 필요한 업무에 적합하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비슷한 데이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디스처럼 단순 키밸류 방식 처리가 아닌 SQL 기반의 레인지 처리, 직계 처리가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특징으로는 첫째 하이브리드 구조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프라이머리 키와 세컨더리 인덱스는 메모리에 위치하며 데이터는 SSD에 적재합니다. 둘째, 낮은 레이턴시에 적합한 업무이며 멀티코어 사용을 통해 높은 처리 속도를 보장합니다. 몇몇 BMT 결과는 레디스보다 뛰어나다고 합니다. 레디스, 에어로스파이크 양사 모두 서로 빠른 데이터베이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셋째, 동적 클러스터 확장, 즉 스케일 아웃이 가능합니다. 클러스터가 추가될 때는 데이터는 자동으로 전체 클러스터의 리밸런싱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화면에서와 같이 카우치베이스처럼 자체 웹 어드민 제공을 통해 손쉬운 관리가 가능합니다. SQL과 같은 AQL이라는 쿼리 기반의 도구를 통해 데이터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요즘은 경쟁적으로 많은 노SQL 데이터베이스들이 SQL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레디스, 다이나모DB와 달리 레인지, 그룹바이 등의 쿼리가 가능하며 사용자 정의 함수를 제공하여 외부에서 개발된 함수를 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단순 OLTP를 넘어 분석 영역에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스파크 커넥터를 통해서 실시간에 준하게 데이터를 이동하여 다양한 분석 쿼리가 가능하며 프레스토를 통한 직접 분석 쿼리가 가능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에어로스파이크의 C 서비스 응용 사례를 보면 다양한 형태의 랭킹 서비스, 수용명의 사용자에게 발행하는 앱 푸시 서비스, 불특정 다수 유저를 대상으로 하는 이벤트 또는 선착순 쿠폰 발행 업무, IoT 기기를 통한 인입이 되는 다량의 데이터의 실시간 분석 집계 업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버전으로도 원하는 서비스 운영이 가능하지만 데이터베이스 리부팅 시 빠르게 데이터베이스가 기동되는 패스트 스타트와 카우치베이스와 같이 실시간 크로스 리전 복제가 가능한 XDR 서비스는 상용 버전인 엔터프라이즈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 없다면 굳이 상용이 아니더라도 원하는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이나모DB 사용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나모DB는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별도의 인스턴스에 기동이 되는 방식이 아닙니다. 읽기 쓰기 용량만 동적으로 관리하면 손쉽게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아마존닷컴의 티어 0에 속하는 업무의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스키마 정의가 필요하지 않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국내 엘모사의 경우에도 자사 쇼핑몰 주문, 이벤트 업무에 다이나모DB를 도입하였으며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운영 시와 비교할 때 성능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만족스럽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신사의 경우에는 메뉴 내용과 각 메뉴 상품수를 보여주는 부분에 있어서 다이나모DB를 적용하였으며 이외 몇몇 추천 서비스 데이터 저장소로 다이나모DB를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다이나모DB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직격거리나 사용자 정의함 수동은 제공되지 않으며 레인지 컷이 스캔 처리로 인해 읽기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데이터 인입 처리에는 높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조회 업무에서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이나모DB에 등록된 데이터가 이동화하기 위한 파이프라인을 구현해야 하는데 다이나모DB의 경우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 구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다이나모DB 스트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나모DB 스트림은 수동으로 활성화, 비활성화가 가능하며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 다이나모DB에 인입된 데이터가 자동으로 스트림을 통해 이동하게 됩니다. 이동되는 타겟을 람다 함수를 통해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이나모DB 스트림 프로그램 처리는 크게 싱크와 어싱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싱크의 경우는 즉시 데이터를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되고 어싱크의 경우는 잠시 데이터를 저장하여 데이터 이동을 제어하는 키네시스 파이어스나 SQS 등과 같은 메시지 브로커를 통해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각 구조에 대해 적용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싱크 사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업무에서는 다이나모DB 도입 목적은 다량의 데이터 인입, 즉 이벤트, 쿠폰, 당첨금 처리 등과 같은 업무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이나모DB로 이를 해소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 의해 소비된 이벤트, 쿠폰 등에 대해서 백오피스에서 실시간에 준하게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다이나모DB에 인입된 데이터를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 즉시 백오피스 데이터베이스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동하게 하는 경우에 고객 접속에 폭주하는 경우 똑같이 그 모든 트래픽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전과 동일한 부하 또는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고객의 모든 트래픽은 깔끔하게 처리해야 하며 뒷단의 백오피스 데이터베이스의 부하 없이 백오피스 업무도 가능하게 해야 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싱크 방식의 동기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면 고객의 요구를 다이나모DB가 처리합니다. 이후에 해당 데이터는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 람다 함수로 호출하게 되며 람다 함수는 메시지 버퍼를 위해 키네시스 파이어스에 저장하게 됩니다. 키네시스 파이어스는 기본 오메가 또는 300조 동안 데이터 버퍼링이 가능하며 해당 조건을 초과하는 경우 자동으로 키네시스 파이어에서 설정된 타겟으로 데이터를 이동시킵니다. 타겟으로는 S3, 레드시프트, 엘라스서치 등 다양한 것으로 타겟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타겟을 S3로 하였습니다. S3의 데이터가 저장이 완료가 되면 자동으로 람다 함수를 호출하게 하여 로드 데이터를 통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적재하게 하였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해당 서비스를 관리해야 하는 관리자의 서비스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싱크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품평 업무에 도입했던 사례입니다. 과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상품평 데이터를 적재하는 경우 데이터베이스 종류, 즉 풀텍스트 검색 인덱스를 지원하는지 안 하는지에 따라 성능이나 조회 만족도가 크게 차이 났습니다. 하여 별도의 스핑크스 같은 엔진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다 단순하게 개선하기 위해 고객의 상품 무기 데이터를 다이나모DB에 적재하게 하고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어 데이터를 엘라스서치에 저장하게 됩니다. 엘라스서치에 저장된 데이터는 쿼리 DS를 통해 다양한 데이터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단순한 텍스트 기반의 검색에 비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러스 기반의 배치 프로그램에서 상태 처리를 위해 다이나모DB를 사용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문이 완료가 되고 나면 주기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해서 출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자체 물류센터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해당 업무 형태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은 논의를 하고 기존과 같이 배치 방식으로 출고 지시를 하는 업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배치라면 젠킨스 또는 에어플로우를 통해 또는 크론 작업을 통해 배치 작업을 호출하여 처리하게 합니다. 이러한 배치 작업을 서버리스 기반으로 작성이 가능하며 배치 작업간 상태를 관리하기 위해 다이나모DB를 활용하면 손쉽게 구현과 관리가 가능합니다. 배치 작업의 시작은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 람다 함수를 호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람다 함수가 기동이 되면 출고 대상 상품에 대해 추출하여 출고 지시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때 배치 작업의 상태를 기록한 로그를 다이나모DB에 적재합니다. 만약 출고 지시 작업이 실패하면 출고 지시 실패 데이터가 다이나모DB에 기록이 되고 자동으로 다이나모DB 스트림을 통해 출고 지시 실패 처리, 람다 함수가 호출이 되어 출고 지시 실패 내역을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갱신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이나모DB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안전한 데이터의 보관 용도로서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마치 메시지 브로커처럼 여러 업무 간의 상태를 기록하는 등 다양한 업무에 도입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최고의 서비스 성능을 위한 멀티 데이터베이스 도입 전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보면 첫째, 데이터베이스 중심이 아닌 서비스 중심적인 사고로 변해야 됩니다. 개발의 편의성을 고려한 생산자 중심이 아닌 소비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데이터 동기화 개념도 익숙한 ETL CDC 솔루션 방식보다는 준실시간 동기화 기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성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뒷단의 분석 업무, 백오피스 업무 관점에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며 이를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데이터 레이크로 이동이 가능하게 해야 되며 데이터 레이크에 저장된 데이터는 다양한 형태로 액세스가 가능하게 해야만 데이터로서 그 값어치를 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용도에 따른 철저한 데이터베이스 분리입니다. 대고객인지, 분석인지, 다양한 트랜지션 처리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야 됩니다. 이러한 용도 분리를 통해 개별 서비스의 서비스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하다 보니 다소 산만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조금 더 딥다이브한 내용을 통해 같이 깊은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